5월 13일 장전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듣기 원하시나요? 나쁜 소식을 먼저 듣기 원하시나요? 여전히 높은 달러 국채 금리에도 오늘 국내 시장에는 좋은 이슈가 조금 더 많습니다. 비율로 치면 한 7대3 정도인데 오늘은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듣고 좋은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연히 가장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오늘 중국이 과연 어떠한 이런 보복을 이야기할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 즉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테슬라가 부진을 했는데 애플이 이번에 내놓은 광고가 좀 별로다라는 인식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 부수고 있죠. 네, 물건을 다 부수고 있는데 이게 또 LG 예전에 스마트폰 광고를 좀 뺏겼다라는 논란까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가 $50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평균 목표가가 $100 초반대인데 $50까지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뭐 최근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빔 그리고 정말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 거의 2년 동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을 현재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정말 계속적인 분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더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중국차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무려 100%를 인상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관세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떠한 이런 보복을 할 건지도 문제이고,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커넥티드 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모두 규제하겠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런 5대 전략 산업의 거의 80, 90%가 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이게 예전에 그 유럽연합에서 제시했던 이 여건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원자재가 어디서 왔느냐, 그 원자재 여건법, 원자재 출처를 밝혀서 만약에 중국에서 온 것이면은 중국의 관세를 그 제품에 많이 매겨야 된다. 아니면은 그 청 제품의 원자재의 한 60%가 중국 거다 그러면은 중국산 제품이다. 이거는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라벨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이 그 출처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 LFP 배터리를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LFP 배터리 다 중국에서 웬만해서 수입해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국 커넥티드카 플러스 중국에서 LFP 배터리 수입해오는 자동차에게 중국산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100%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지금 불안 심리들이 현재 자동차 업계 쪽,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처음에 자동차겠지만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주도주가 지수의 국내 증시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올라도 돈을 못 번다. 지수가 올라도 돈을 못 벌고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보이시나요? 외국인도 한국 증시에 질렸다. 가치 투자하니 하루에 수백억을 초단타한다. 알고리즘 매매를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봇, 화장품, 미용기기, 반도체, 지난 이 금요일 날만 돌았던 수급에 여기 엔터주도 마지막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 주도주가 없이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거야. 올라가면은 고점에서 팔아버리고 다시 사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죠. 왜? 주도주를 외국인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 따라가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전히 그 증권가에서는 이 코스피가 3,10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는데, 추천 종목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다 생산 기업들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이 여전히 증권가의 탑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위주의 매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대형주 사랑들은 좀 장기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의 소외감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제 좀 악재까지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올리브유가 급등하게 있다. 그리고 브라질이라든가 베트남에서 기상 이유로 인해서 곡물의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두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두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곡물 관련 테마주, 사료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이상 기온이 반복되고 갑자기 좀 돌발 그런 이상 기후가 폭착이 되면서 지금 커피 가격도 한번 올랐고요 최근에. 그리고 뭐 우리 이 초콜릿의 이 원재료인 카카오 가격도 한번 급등을 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다 올리브 관련 테마주들이 또 오를 가능성도 크다. 이게 전체적으로 신제품 관련 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제품 관련 테마주들의 이런 상승률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물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너무 안 좋은 이슈만 많이 말씀드렸죠. 좋은 이슈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좋은 이슈 많이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이제 공정이란 말을 좀 붙였어요. 반도체 공정 산업에 총 10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 금융 예산 세제 지원에 도와 10조 원. 저는 10조 원은 택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100조 정도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도 좀 돌아갈 수 있고, 이런 인프라도 확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다. 좀 아쉽게. 자,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이제 추가적으로 AI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R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주문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손정희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도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좀 꾸준하게 이어질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뭐 22일날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테마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금요일날 여러분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하면 또 유리기판이 세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요일날 어떤 테마가 올랐습니까? 전력 반도체. 지금 안 그래도 전력에 대한 수요가 좀 모자라고 수요가 폭발하면서 굴이라든가 뭐 전선 관련 테마주, 전력 설비 관련 테마가 하는데 차라리 이런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투자는 어떨까라고 하면서 지금 전력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뭐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상한가가 두 개나 나왔죠. 코스닥시스랑 시트로닉스. 그리고 전력 반도체 관련된 시장에 대한 투자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이 이어서 다음 테마가 전력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들에 국한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좀 주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런 투자들이 유리기판처럼 테마주가 크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브렌트 같은 경우는 85달러에서 쭉 떨어졌고, 네, WTIU 같은 경우도 70달러를 이제 80달러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7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가 오펙의 감산에 동참하지 않을 거다. 우리 계속 기름 찍어낼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레벨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가스 수출, LNG라든가 그리고 유가 수출이 거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에 지는 원유들이 그동안 중동이라든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제적 좀 둔화가 오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감산을 하기는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패권이 약간 미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 가격이 좀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를 호재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2년 동안 우리나라 법원 전산망 해킹해서 무려 1000GB를 빼갔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정부가 바로 다음날 바로 뉴스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자, 그리고 총정만 특별법에 대해서 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소정 설비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력 설비, 뭐 전선 관련 테마주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좀 고점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높긴 해요. 그러니까 다 신고점 구간이거든요. 정말 굴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신고점 구간인데 여기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자재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본다면은 좋은 재료도 많이 있고 좀 안 좋은 재료도 많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결국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거고, 위에서 올라갔던 재료들의 보시면은 신약품도 오늘 좋은 재료 나왔죠. 전력 설비도 나왔죠. 반도체도 나왔죠. 그래서 뭐 유리기판, 뭐 전력 반도체, 곡물 뭐 다 어떤 테마에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과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에 그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는 시장이니까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또 재료도 있죠. 미국이 중국산 지금 어떻게 보면 위탁 개발 생산 CDMO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국이 우리가 그냥 생물보안법이 되게 되면은 중국이 아니고 한국 쪽에 또 이런 계약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한번 올랐어요. 이 종목 바이넥스가 좀 크게 많이 올랐고 많이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에 전쟁 관련 테마들도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결국 전쟁 관련된 이슈들은 미국의 대선 이후에 좀 회담이라든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에서는 이 본토에서 구입한 홍국 주식도 면세가 될 수 있다. 배당금이 면세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지금 밸류 프로그램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중국이 잘해. 밸류 프로그램 강제적으로 하죠. 말 안 들으면 상장 표시도 시키고. 이거 좀 너무 나갔나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오늘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중국이 어떠한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좀 워딩이 중요한 거죠. 이제 뭐 우리도 보복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중국이 이제 좀 안 좋은 단어들 갖다 쓰면서 막 중국도 맨날 돌려서 욕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게 되면은 좀 무역 분쟁이 좀 확단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 성장률 나쁘지 않고요. 정부의 이런 정책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고 반도체 이슈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환율이라든가 국채금리 좀 이겨내는 시장이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기본적인 종목의 주도주로 좀 잘 잡는 그런 방향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뭐 지금 미국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마스크 관련 테마라든가 진단키트 관련 테마를 지금 사기에는 너무 좀 애매하죠. 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애플, 테슬라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정이 나왔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적 관련 테마주들, 뭐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최근에 그냥 급등이 나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 중에 게임주, 뭐 엔터주들의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은 종목들도 여전히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실적 발표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CPI 발표 때 우리나라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또 실적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브랜드 좀 재밌는 이슈가 있죠. 이걸 사기도 애매하고 안 사기도 애매해. 네, 그렇기 때문에 노브랜드 한번 좀 공략을 좀 하실 분들은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뭐 좋은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많기 때문에 장중에 관련된 내용들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